두 번째 수업 주제는요. 내 인생의 세 번의 고비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저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주 건강해 보이죠? 네. 배도 안 나오시고. 하지만 저에게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고비마다 어떤 교훈을 또 얻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크게 세 번의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 제가 레지던트 2년 차였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몇 시간 하루에 눕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합도 참 많이 받았고요. 저희 정형외과가 좀 군기가 세거든요. 당연히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참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 이렇게 남는 약들 뭐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거의 일주일을 제가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제가 빠지면은 병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게 고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숨까지 이렇게 숨이 가빠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업무를 다 마치고 밤에 늦게 아픈 지 8일째가 되던 밤에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결핵성 늑막염. 네. 심각한 병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늑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결핵균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찼던 거예요. 겉에서 물이 차니까 폐가 그만큼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숨이 가팠던 거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물을 뽑았는데 뽑아놓고 나니까 그게 1리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결핵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매일 드레싱하면서 치료하다가 감염이 됐던 거였습니다. 취약하죠. 아무래도 환자에게. 근데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핵이 폐뿐만 아니라 장까지 번져서 결핵성 장염으로 그 다음날 저는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생님께서 30분이면 된다는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2시간 넘게 걸렸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리고 그분께서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를 김 선생, 섬에서 배가 안 떠서 나오지 못했던 어떤 할아버지 다음으로 자네가 제일 심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살면서도 저는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막상 병원에 가서 진료받지는 못했고요. 또 그냥 건강하고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간 저는 결핵약을 복용했어요. 결핵약이 굉장히 알이 많거든요. 한 9알 정도 되는 거를 하루 3번씩 한 줌씩 먹고 나면 몸이 굉장히 처지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막 소변도 빨갛게 나오고요. 안 그래도 힘든 전공의 시절을 저는 그렇게 결핵과 싸우며 지내야 몸 아픈 했습니다. 것만도 힘들고 전공이 수련만도 힘드실 텐데 저렇게 복합적으로 아니 근데 그때가 혹시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2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네. 지금 일단 과도한 업무에 방심했던 네. 그렇죠. 네. 의사지만 괜찮은 정작 것 제 몸 관리는 잘 하지 못했던 걸 제가 후회하고 반성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젊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내가 건강에 있어서 자신 있다, 버틸 수 있다. 절대 그게 아닌. 그러니까 건강은 자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네요. 그럼요. 네. 근데 3번의 고비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고비 하나 지나고 너무 센데요. 네, 그로부터 2년쯤 뒤에 저에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팔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몸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몇 번 이렇게 굴러 넘어졌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심한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요. 네. 제 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구안화사? 한쪽 마비가 돼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머. 아니 뭐 구하나사 왔다고 가끔- 넘어지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단순한 구안화사가 아니고 네. 제 병은 길랑바레 증후군이었습니다. 길랑바래요? 네. 이게 무슨 증후군 뭐예요? 병이에요? 네,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내 몸의 면역계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내 몸에 있는 신경을 적으로 인식을 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면역계에 일시적인 그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래서 혹시 결핵 앓으셨던 게 아마도 이게 원인은 다양하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네. 않지만 저의 경우는 결핵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면역계에 잠시 이상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던가요? 네, 한쪽 얼굴이 마비가 돼서 돌아갔던 입이요. 네. 그 다음 날은 이쪽 얼굴마저도 마비가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다 마비가 되니까요. 입을 벌릴 수가 없고 씹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감겨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네. 눈 속으로 파고드는데 눈을 감을 힘이 없어서 그 눈이 파고드는 걸 다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못 감는다는 게 눈꺼풀이 덮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눈을 감지 있는 못하고요. 거지. 그리고 잘 때도 눈을 감지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눈 이렇게 감겨드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눈을 감겨서 테이프로 붙여줘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그래? 그리고 성병이죠. 저의 팔다리는 네. 완전히 마비가 돼서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부터 시작된 마비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숨만 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기능은 숨만 쉬는 것, 그리고 의식은 멀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괴롭고 어디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정말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럼 아까 2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전공의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전공의를 받던 중에 아프신 이게 거예요? 전공이 4년차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비가 그런데요. 네. 이게 쭉 올라오다가 횡격막까지 딱 침범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호흡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기관 삽관을 하고 중환자실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제가 심각한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말씀하셨듯이 바로 제 전문의 시험을 딱 한 달 앞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시험만 끝나면 이제 내 인생 좀 피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 쳐다보고 있는 처자식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만 봐도 굉장히 부럽고 나도 일어나 앉아서 내가 휠체어에 앉을 힘만 생겨도 너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의 마비는 횡격막을 침범하기 직전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려가요? 네.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저의 손과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팠던 얘기를 듣는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전문의 시험을 딱 2주 앞두고 저는 퇴원을 해서요. 네. 물리치료사 어깨를 잡으면서 네. 떨어지지 않는 발을 골반으로 억지로 들으면서 네. 걸음마 연습을 한 발 한 발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2주 남겨두면 공부를 뭐 거의 해야 되잖아요, 밤새. 근데 걸음마 연습을 하니까 되게 슬프고 서럽고. 시험은 못 보셨겠죠? 저는 못 봤을 것 같다. 나중에 보지 어떻게 봐요, 않았을까요? 전문가로?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네. 돈은 이미 내놨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얼마나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어떤 어떡해요? 고등학교였는데 네. 딱 보니까 저희 고사장이 5층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저는 걸어가셨어요? 계단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동기들이 저를 업고 양쪽 뒤에서 이렇게 다리 하나씩 하고 밀고 하면서 저를 5층까지 올려줬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시험을 동기들이네요. 보는데요.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네. 주관식도 있거든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손이 아직 마비가 안 풀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꾸불꾸불한 글씨를 이렇게 겨우겨우 주관식을 써내려 가면서 정말 이거 채점하시는 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이거 과연 보실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답을 썼습니다. 하긴 의식은 멀쩡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네, 그 웬일이야. 시험이라는 게 네. 전날까지는 막 그렇게 이게 뭐 공부를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지금 뭐 그러면 이제 경험 삼아 한번 보신 거 그런 느낌이신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요. 붙을 생각은 안 하신 거죠? 네.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간 건데 다행히 그 시험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누가 절로 나요. 그리고 나서 대단하시다. 몇 개월 뒤에 이제 좀 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집도를 하게 돼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소독을 하잖아요. 어머. 처음으로 다시 소독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났을 것 같아. 그때 밀려오는 그 감동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움직이는 일상 하나하나가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걸 맞습니다. 알려주시는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정말 감사하게도요. 네. 저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수술도 다 잘 할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에게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고비가 하나 남아. 더 네. 있다니요. 네, 최악의 고비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최악이요? 네. 네. 이보다 바로 더? 허리 디스크입니다. 아니 앞서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경명은 사실 네, 여러분들 흔하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고통 그것은 제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악의 고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책이 가득 담긴 책을 빼지 않고 그 무거운 책장을 제가 들어 옮기려다가 디스크가 터져버렸습니다. 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과욕을 부렸던 게 참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아우. 네. 진짜. 제가 저의 척추 MRI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정상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가 노화나 외부 충격을 받아서 손상되면 뒤로 튀어나오고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서 뒤쪽으로 밀려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는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듯이 일어나야 했고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티다가 방학 때 학교 병원에 찾아갔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운동이나 열심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운동이나 하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학생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 디스크는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제일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수술 전문 병원에 찾아갔더니 간단한 수술로 바로 좋아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안 올라가던 다리도 올라가고 학교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났는데요. 네. 제 허리는 아직도 아픕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허리가 잘 안 펴져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양치를 하기도 하고요. 장시간 앉아서 수술을 하다 보면 허리가 막 끊어질 듯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 후에도 20년 넘게 지속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이유는 수술 후 관리를 잘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틈틈이 생활 속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만 하는 것으로도 도움된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수술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거고요.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느냐는 재활에 달려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에게 저도 늘 수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재활 운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올바른 자세와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게 척추에 가장 무리가 덜 가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들 자세 네. 바르게 다들 저 앉고 계세요. 서 있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 모두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질 수 있는데요. 구부정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자세는요. 위에서 정수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키를 최대한 높이고 그다음에 가슴 펴고 어깨 벌리고 등을 약간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배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집어 넣고 그다음에 항문을 딱 조입니다. 아이고. 네, 그 자세가 허리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자세예요. 근데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를 편다고 과도하게 허리를 이렇게 꺾는 S라인 자세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요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이쁠지는 모르겠지만 네. 허리에는 불편해 보여요.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어. 골반이 앞으로 틀어지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허리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자세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넣어주는 자세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시간 서서 일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나 이럴 때는 발판을 하나 놓고 한 다리를 올려놓고 있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좀 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앉아 계실 때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허리 안 좋고 꼿꼿하게 꼿꼿하게. 등에 힘 주고 배 집어 넣고 배 배에 집어넣고. 힘 줘 보세요.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배에 힘을 줘서 네. 딱 힘 주고 서 보세요. 앉아 보세요. 어. 네.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하는 틈틈이 하는 운동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드로우인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드로우인, 끌어서 당긴다라는 뜻이에요. 뭘 끌어당길까요? 배를 끌어당겨서 집어 넣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홀쭉하게 해볼게요. 배를 쑥 집어넣어 보세요. 네. 네, 그 상태를 버티는 겁니다. 자, 똥배를 집어 넣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배꼽을 등가죽에 붙이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네. 배를 홀쭉하게 하고 버티세요. 그 상태로 10초, 20초, 30초를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숨을 참는 게 아니고요. 네. 숨은 쉬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힘 빠지지 배만- 않도록. 배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요. 복부 근력 강화 효과가 있고요. 동시에 뱃살도 빠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평소에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아, 이제 숨 쉬세요. 네. 뱃살 들어간다니까 어머님 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직접 허리 아픈 통증을 느껴보셔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마당에 나 이렇게까지 아파봤다라고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리고 식물인간 경험까지 해보니까 네.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자만하지 말고 평소에 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